공연의 무대는 때로 장소가 아닌 그 자체로 예술이 됩니다. 특히 그가 만들었을 땐 말이죠. 자타가 공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무대 디자인이죠. 작품에 갖는 어떤 열정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가장 이 도면이나 이런 걸 만드는 때 그 정확도 그런 건 아마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무대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사람. 극찬의 뒤엔 언제나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대 미술가 박동우. 그는 오늘도 관객들을 특별한 무대로 초대합니다. 뮤지컬 명성황후 상연을 앞두고 무대 준비가 한창입니다. 국내 창작 뮤지컬로는 보기 드물게 세계의 호평을 받은 작품. 그 유명세를 더한 건 바로 박동우 씨가 설계한 무대 장치였습니다. 지금 거는 이 나사 방식이 아니고 그냥 붙여놓는 찍찍이 방식이어서 그것도 사실 혁신적이죠. 예.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우리나라의 옛 천문도입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바라본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와 조명을 맞춰볼 시간. 한번 돌리는 걸로 테스트를 한번. 그러면은 평무대로 맞출게요. 지름 12m의 거대한 무대가 돌아갑니다. 시선을 압도하는 이 무대에 박동우 씨는 조선 말기 격동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엇갈리게 돌아가는 이 회전 무대가 당시 조선이 속한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그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점점 그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회전 무대 위에서 36개에 달하는 장면 전환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1997년 세계 공연 시장의 중심지 브로드웨이에서 첫 선을 보이던 날, 세계는 이 무대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 박동우 씨는 뮤지컬 영웅이란 작품으로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합니다. 디자인 작업만 무려 2년이 걸린 작품. 그가 가장 고심했던 건 하얼빈 역에서의 거사 장면이었습니다. 실제 기차가 등장하는 것만큼의 강렬함이 필요했던 거죠. 그는 극적인 무대를 위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달리는 기차 영상을 무대에 쏜 뒤 영상이 끝날 때쯤 실물 크기의 기차 세트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실제 무대 위엔 기차 세트뿐이었지만 그 위에 영상을 입힘으로써 마치 실제 달리던 기차가 무대에 멈춘 듯한 착시 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명성은 이제 아날로그적이었다면은 영웅은 또 이제 상당히 그 디지털적인 그래서 이제 그 영상과 어우러진 아주 굉장히 많은 장면들을 순식간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관객들한테, 그리고 무대 전환이 엄청나게 세계의 어느 작품보다 빠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대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브로드웨이들이 하나 깜짝 놀라서 이제 박동우 교수한테 지니어스 이렇게 천재다 이런 식의 찬사를 보냈던 것 같고. 전체 공연으로 보면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장면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그는 수많은 책을 섭렵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시에 그 만주를 달렸던 그 열차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시절에 다니던 기차는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 기차의 치수가 밀리미터 단위로 전부 다 나와 있고. 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철도 관련 서적을 구입해와 역사 속에 고증된 기차를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산구 끝에 완성된
하나의 무대. 그의 무대는 장치이기 이전에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실제로 그 장소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면, 그렇다면은 실제로는 어땠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소라든가 사물이라든가 형태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찾는 것은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고, 그리고 또 자료를 찾다가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해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무대 미술계에서 차지하는 그의 입지는 그간의 화려한 수상 경력이 말해줍니다. 각종 공연 무대 미술상을 비롯해 연극 배우들에게만 수여되던 이해랑 연극상을 배우가 아닌 스태프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박동우 씨가 새로운 무대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대본 속 가상세계를 눈에 보이는 무대로 만들어야 하는 시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이 꼭 들어맞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맡게 된 연극 작품은 하나의 무대로 작품 전체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더 까다롭습니다. 이번엔 어떤 무대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연극이고 전쟁터를 훔친 여인들이란 작품이고 국립극단 작품인데요. 이 전쟁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무대 위에 관 200개 정도를 올려서 관이라는 한 가지 오브제로 통일시켜서 전체적인 뭐랄까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한 장의 무대 도안이 탄생하기까지 그는 수백 장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작품 속 장면들을 수없이 그려보고 여러 장면을 하나로 녹일 수 있는 결정적 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을 메모하듯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수없이 그림을 쏟아냅니다. 그 큰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세부적인 묘사에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이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아이디어들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손에 신경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스케치 하나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하나 하는데 한 10초, 뭐 길어도 1분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스케치를 하면서 생각과 스케치를 속도를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작업에만 몰두하던 그가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외출이라고 해봐야 일의 연장입니다. 새로운 무대 재료를 찾아 시장에 나온 건데요. 해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무대 재료를 둘러보는 건 무대 미술 시장의 흐름을 읽는 방법이자 그만의 영감을 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아, 우리는 이제 금사 그물망. 아, 금사 그물망. 언뜻 보아선 무대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물건들도 머릿속으로 그 쓰임을 고민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불쑥 떠오른답니다. 그게 몇 미터짜리냐에 따라서 이 망사 역시 전문가의 눈엔 다르게 비치는 모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에 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무대에서 쓰임새가 많은 재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조명에 의해서 광택이 아주 많이 나고, 그러면서도 이 조명이 앞에가 꺼지고 뒤에만 조명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렇게 투명한 효과가 생기죠. 투명하고 또 여기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을 붙여서 아플리케라 그러죠. 붙여서 장식하기에도 좋고. 틈날 때마다 시장을 찾았던 건 대학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극 동아리에서 무대 미술을 담당했던 그는 열심히 발품 팔아가며 재료들을 사곤 했습니다. 아마추어 시절이었지만 열정이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그때. 잊지 못할 기억들도 많습니다. 여자 마네킹을 하나 구해서 버스를 탔죠. 뭐 그거 가지고 택시 탈 돈까지는 안 되니까
버스 타고 신촌까지 가는데 그 좀 우스운 풍경이겠죠. 막 옷도 입히지 않은 나체 마네킹을 무릎에 앉혀서 그리고 데리고 가서 또 신촌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마네킹을 안고 올라가니까 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지게를 어디 가서 구해와서 지게 지고 학교에 간 적도 있었으니까 그땐 더 웃겼죠. 그때 그 시절 청춘의 열정을 안고 다시 작업실로 향합니다. 그날 밤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로 마술을 보여주겠다며 간이 무대를 설치합니다. 천과 조명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마술일까요? 보셨나요? 앞에 조명이 있을 땐 가림막이었다가 뒤에 조명이 켜지면 천 넘어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천은 앞에 있는 조명에 의해서는 거의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명이 꺼지고 뒤에 조명이 들어온다면은 이 천이 투명한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 방법은 실제 뮤지컬의 한 장면에서도 사용됐습니다. 도마야. 주인공이 친구의 죽음으로 괴로워하는 순간 무대 뒤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몽환적으로 등장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천 뒤에 배우를 세운 뒤 조명을 활용했던 거죠. 누구에게나 각자 걸어가야 길이 있는 법이다. 다시 작업에 들어가는 박동우 씨. 이번엔 모형을 만들 차례입니다. 모형의 크기는 실제 무대의 40분의 1 정도. 이 모형을 가지고 실제로 무대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아무리 작은 소품도 정확한 치수를 요합니다. 실제 무대를 만드는 것만큼 치밀해야 합니다. 이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눈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자를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모든 사물들을 재보기 시작한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테이블을 재보고 테이블의 높이, 폭, 너비 이런 것들을 재보고 그거 말고도 다양한 주변 사물들을 다 재보기 시작했어요. 작품도 분석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기에 조형 작업까지. 무대 미술의 영역은 어디까지인 걸까요? 무대미술가라는 직업은 사실상 화가이자 시인이자 건축가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직업을 합친 것 같은 직업인 거죠. 우선 시인이라는 것은 이제 함축적인 표현인데 시인으로서 이 그 공연 텍스트를 이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화가로서 이 그 해석과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건축가로서 이 3차원적인 무대를 무대 위에 올림으로써 완성되는 그런 그 시인이자 화가이자 건축가의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며칠 뒤 완성된 모형을 가지고 연출가와 만나기로 한 날 무대를 평가받는 첫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일단 시작은 좋은데요. 박동우 씨는 무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우리 극장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극장 여기 사이가 이제 구덩이가 파져 있으니까 구덩이 속에 이렇게 파묻혀져 있고 뭐 일종의 마치 막 발굴되는 현장인 것처럼 그런 느낌도 있고 남성성이 만든 그 전쟁의 결과로서의 죽음, 그리고 이 민초들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세상 위에서 다시 작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걸 하나의 장면으로 응축해낸 힘이 무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배우가 움직이기는 만만치 않은 무대이기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가진 어떤 속성을 잘 내포하고 있으니까
딱 들고 들어오실 때부터 아 이거 좋구나라고 생각을 다행이네. 굉장히 그 직관이 뛰어난 무대 디자이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게 작품에 대한 이해나 분석을 굉장히 잘 해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소 우리 박동우 선생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의 깊이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만나질 때 하나의 직관으로 탄생을 하는 것인데 이곳은 박동우 씨가 무대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한 대학교입니다. 이게 지금 15m인가 그럴 거야 아마. 네. 근데 나는 무대를 12m만 쓰겠다. 예를 들어서. 그럼 12m에 맞게 하면 돼. 12m면은 30cm면 되거든. 네. 공연 산업이 날로 커가면서 무대 미술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학생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혹자는 영상 산업이 빛의 속도로 진화하고 디지털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에 무대 미술가가 전망이 있겠냐고 묻지만 박동우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무대 미술의 앞으로의 전망은 저는 상당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예술이 점점 일상 속에서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이 지배하면 할수록 공연 예술이 더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간감, 어떤 현장감, 살아있음 이런 것들을 공연 예술에서 찾게 된다는 거죠. 드디어 공연장에 무대가 들어서는 날입니다. 작은 무대 모형이 40배의 크기로 되살아나는 실제 무대. 소품의 치수 하나, 널빤지의 간격 하나도 한 채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박동우 씨도 막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기를 밟으면은 위험하잖아요, 그죠?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여기 밟아도 예. 이건 괜찮아. 조금 더 얇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약하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배우의 안전이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공연을 하면은 공연 중에 사고가 날 수 있고 그 사고가 공연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무대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정작 배우들이 불편하다면 그건 이미 무대로서의 쓸모가 없는 상태라 박동우 씨는 말합니다. 단순하더라도 연기자를 위한 기능을 다할 때 무대로서 진짜 빛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명과의 조화도 무척 중요합니다. 박제된 무대 공간에 조명이 숨을 불어넣는 거죠. 여기 이제 조명이 들어오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게 진화하는 거거든요. 이 작품에 맞는 의상을 입고 이 작품을 그동안 몇 달간 연습해온 배우들이 여기에서 연기를 할 때 그 순간에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혼자 하는 예술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힘을 모아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관객들이 입장할 시간입니다. 배우도 무대도 첫 선을 보이는 날. 특히 무대는 공연의 첫인상과 같기에 박동우 씨는 이 순간이 가장 떨립니다. 진짜 좋은 무대 미술가는 무대를 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객의 마음속에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대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받고 그래야 더욱 무대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의 공연을 그리고 무대를 관객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박동우 씨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저 이제 무대 미술가의 입장에서는 오늘이 공연 제가 하는 일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배우들이 마지막 날 느끼는 감정을 저 같은 크리에이티브 스태프들은 첫날 느끼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작품이 끝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동우 씨가 한 소극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그가 정식 무대 미술가로서 데뷔 무대를 가졌던 곳입니다. 그동안 공연에 출연을 하셨거나 혹은 스태프로 활동하셨던 여러분들의 사진을 모아둔 명예의 벽이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존경하는 장종선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 무대 미술계의 큰 별이셨죠. 박동우 씨도 이 명예의 벽에 얼굴을 올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지금의 그를 있게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선생님 객석에 계셨네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라고 해야 예. 예. 김주현이가 연출의 대가 이명웅 씨는 그의 오랜 스승입니다. 올렸는데 87년 4월에 숲속의 방을 여기서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26년 됐네요. 스승과 제자는 오랜만에 회포를 풉니다. 어디 뮤지컬 연출하거나 뭐 그럴 때도 박동우 씨하고만 작업을 했지 뭐. 제가 뭐 전속이었죠. 무대 미술에 인생을 바치겠노라 다짐했던 이곳. 여러 장면이 예를 들면 전환되는 공연이라든가 그런 건 여기서 뭐 공간이 부족하니까 전환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자꾸 궁리를 하고 방법을 찾아내다 보니까 사실 여기가 제 말하자면은 연극을 배운 학교 같아요. 신인이었을 때도 기초가 단단하다고 그럴까? 무대 미술에 대한 기초가 단단하면서 또 무대 미술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터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디서 하든지 간에 또 나한테 연출 부탁하면은 박동우 씨가 디자인할 거라는 거 다 알아요. 지난 26년간 그가 올린 무대만 250여 개. 세계가 극찬한 무대 미술가가 된 지금도 그는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어떤 무대가 좋은 무대일지. 지금까지 수백 작품을 했지만 매 공연마다 참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정말 모르겠다, 아직도 공부할 게 너무 많구나 하는 막막함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과연 무엇이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걸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열정과 실험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 가졌던 그 열정, 그 도전 정신, 그런 걸 느끼게 되고. 그는 오늘도 무대를 생각합니다. 작품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무대, 관객들의 숨겨진 상상력을 불러낼 수 있는 무대, 그것이 무대 미술의 힘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